야, 여러분 오늘 뉴스 진짜 보셨어요? 그냥 아침부터 숨이 막히는 내용들이 줄줄이 터져 나오는데 해몽성이 오늘 하나도 빠짐없이 다 풀어드릴게요. 구독 아직 안 하신 분들은 지금 바로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이런 뉴스 매일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어요. 자, 그럼 바로 시작합니다. 오늘은 2026년 3월 5일 목요일입니다. 그리고 절기상으로는 경칩이에요. 봄의 세 번째 절기 개구리가 땅을 뚫고 나온다는 그날인데요. 근데 솔직히 오늘 뉴스 분위기는 봄 내음이 하나도 없어요. 중동이 불타고 있고 환율은 1,500원을 찍었고 정치권은 여전히 시끄럽고 일단 가장 뜨거운 이슈부터 가봅시다. 중동 얘기부터 해야겠죠? 미국과 이스라엘, 이란 사이에 군사 충돌이 벌써 엿새째 이어지고 있어요. 엿새째. 이게 단기간에 끝날 거라 봤던 분들 많으셨는데 전혀 그렇지 않은 상황이 됐습니다. 미국은 며칠 안에 이란 영공을 완전히 장악할 수 있다고 자신 있게 발표했고요. 반면에 이란 쪽에서는 중동 전역에 있는 모든 군사 경제 기반 시설을 파괴할 수 있다는 강경 발언이 나왔습니다. 말수위가 점점 올라가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진짜 걱정되는 이유가 뭐냐면 양측이 다 물러서지 않겠다는 신호를 동시에 보내고 있다는 거거든요. 여기에 더해서 정말 중요한 뉴스가 하나 터졌어요.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이란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가 숨졌고 그 후계자로 둘째 아들 모즈다바가 거론되고 있다는 겁니다. 하메네이 후계자 얘기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온다는 건 이란 내부 상황이 꽤나 급변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모즈타바는 강경 노선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전문가들이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사태가 쉽게 마무리될 가능성이 낮아지는 거잖아요. 중동 정세의 불확실성이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근데 또 반전이 있어요. 이란이 미국의 분쟁 종식 조건을 논의하자고 제안했다는 보도가 나왔거든요. 이 소식 하나로 뉴욕 증시가 상승했고 국제 유가랑 환율도 다소 안정을 찾았습니다. 전쟁이 이어지다가도 이런 외교적 신호 하나의 시장이 반응하는 거 보면 지금 전 세계가 얼마나 이 사태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지 알 수 있죠. 그래도 호르무즈 해협 봉쇄 우려는 여전해요. 이 해협이 얼마나 중요한 곳이냐면 전 세계 원유와 천연가스의 상당량이 이 좁은 길목을 통해 이동합니다. 여기가 막히면 단순히 기름값 오르는 수준이 아니라 글로벌 물류 전체에 타격이 오는 거예요. 실제로 이미 물류 차질이 이어지면서 국제 알루미늄 가격이 4년 만에 최고 수준까지 치솟았습니다. 알루미늄이라는 게 자동차 건설, 전자제품 거의 전 분야에 들어가는 소재잖아요. 이 가격이 오르면 결국 소비자 물가에도 영향이 옵니다. 우리나라 입장에서 더 직접적인 문제도 있어요. 호르무즈 해협 근방에 발이 묶인 한국 선원이 180명 이상이라는 겁니다. 이분들이 지금 현장에서 얼마나 불안하실지 가족분들은 또 얼마나 걱정이 크실지 정부가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대응에 나서고 있다고는 하는데 빠른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에요. 두바이에 묶여있던 우리 골프 선수들은 어젯밤 무사히 귀국했습니다. 이분들이 두바이에 있는 동안 해당 지역 연공이 실제로 폐쇄될 정도로 상황이 악화됐었거든요. 선수들이랑 가족 모두 큰 불안을 겪었다고 하는데 일단 귀국했다니 다행입니다. 환율 얘기 안 할 수가 없죠. 어제 새벽 원 달러 환율이 장중 1,500원을 돌파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오랜만이냐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7년 만이에요. 2009년 금융위기 때 찍었던 수준이 다시 나온 겁니다. 중동 긴장이 직접적인 트리거가 됐는데 앞으로 국제 유가 흐름이랑 사태 장기화 여부가 환율의 핵심 변수로 꼽히고 있어요. 기름값이 더 오르고 분쟁이 길어지면 환율도 더 올라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수입 물가 오르고 기업 비용 부담 커지고 서민 살림살이에도 직격탄이 올 수 있는 흐름이에요. 원유 의존도가 특히 높은 우리나라 특성상 국제 유가 상승이 오면 물가와 기업 비용 부담이 동시에 올라가는 구조입니다. 이게 왜 더 걱정이냐면 지금 이미 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에너지 비용까지 올라가면 기업들이 버티기가 더 어려워지거든요. 여야가 정부 통상수장을 불러 대응 방안을 논의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예요. 정부는 현재 석유와 가스 비축량이 충분해서 당장 수급에는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는데 당장은이라는 말이 걸리죠. 사태가 길어지면 얘기가 달라진다는 거잖아요. 이재명 대통령은 어젯밤 싱가포르와 필리핀을 잇는 3박 4일 국빈 순방을 마치고 귀국했어요. 귀국하자마자 오늘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서 중동 정세에 대응책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에너지 수급, 교민 안전 등 대응 방안을 점검하면서 국민 불안을 최소화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여요. 순방도 마치자마자 바로 긴급 회의라니 지금 상황이 그만큼 급박하다는 거겠죠. 필리핀 국빈 방문 마지막 날 이야기도 전해드리면 이재명 대통령이 한국전 참전 기념비를 찾아 필리핀 참전 용사들을 추모하고 생존 영웅들을 한국으로 초청했습니다. 그리고 현지 동포 간담회를 끝으로 모든 순방 일정을 마무리했어요. 중동 상황이 이렇게 급박한데 순방을 계속 이어간 게 논란이 될 수도 있겠지만 이미 잡힌 외교 일정이라 중간에 끊기 어려웠을 거예요. 백악관은 이번 중동 사태와 별개로 북한 핵 문제에 대한 기존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중동이 불타는 동안 북한 문제가 후순위로 밀리는 거 아니냐는 우려가 있었는데 일단 미국 측에서 선을 그은 거예요. 국내 정치로 넘어가 보면요. 6.3 지방선거가 이제 약 9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삼선 박찬대 의원을 인천시장 후보로 낙점했고 국민의힘은 2030 청년 인재를 전면에 내세우며 세대교체를 강조하는 전략을 펼치고 있어요. 양당이 완전히 다른 전략으로 나오고 있는 게 재밌죠. 민주당은 검증된 중진 카드, 국민의힘은 새 얼굴로 신선함을 주겠다는 거잖아요. 대구 경북 행정통합 문제도 지방선거를 앞두고 갈등이 계속되고 있어요. 아직 대구시장과 경북지사를 따로 선출할지 아니면 통합단체장을 둘지조차 결정이 안 났습니다. 거기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저륜 노선을 둘러싼 장동혁 대표의 지도력 문제까지 겹치면서 분위기가 상당히 어수선하다고 해요.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거취 표명을 거듭 압박하면서 사퇴 문제를 공개적으로 거론했습니다. 법무권 일가에서는 탄핵 추진 움직임까지 나오고 있는데 민주당 지도부는 일단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어요. 당 대표가 공개적으로 사퇴를 거론하는데 지도부는 신중하다는 게 내부 온도차가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제주 우도 해안에서 정체불명의 목선이 발견됐습니다. 군과 경찰이 합동조사에 나섰는데 배 안에서 북한 연호가 적힌 신문 조각이 발견됐어요. 아직 유입 경로와 목적 등을 조사 중이라고 하는데 북한 관련 흔적이 나왔다는 것 자체가 긴장되는 상황이죠. 모텔 연쇄 살인 사건의 피의자인 20대 여성 김모 씨가 사이코패스로 판명됐습니다. 경찰은 김 씨가 개인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수단으로 피해자들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고 보고 있고 범행 동기와 경위를 추가 조사 중이에요. 금융 쪽 소식도 있어요. 빚을 내서 주식에 투자하는 이른바 비투 규모가 32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이 규모가 너무 커지자 증권사들이 잇따라 신용거래를 제한하기 시작했어요. 한국투자증권에 이어 NH투자증권도 오늘부터 신용거래 융자 신규 매수를 일시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32조면 정말 어마어마한 규모잖아요. 시장이 흔들릴 때 이 빚들이 한꺼번에 터지면 개인 투자자들 피해가 클 수 있으니 증권사들이 먼저 브레이크를 건 거예요. 오늘 저녁엔 기분 좋은 소식도 기대해 볼 수 있어요. 우리 야구 대표팀이 저녁 체코를 상대로 WBC 첫 경기에 나섭니다. 류지영 감독이 이끄는 대표팀은 지난 세 차례 대회에서 1라운드 탈락의 아쉬움을 계속 겪었어요. 이번엔 그 서름을 씻고 최소 8강 진출을 목표로 출사표를 던진 상태입니다. 첫 상대가 체코이긴 한데 WBC는 뚜껑 열어봐야 아는 대회라 집중해서 봐야 해요. 날씨는요, 경칩답게 낮 기온이 비교적 포근합니다. 근데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종일 공기가 탁하겠고 대구, 경북 등 남부지방은 오전 한때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까지 오를 거래요. 마스크 챙기시고 특히 어르신이나 호흡기 약한 분들은 외출 시 주의하세요. 자, 오늘 뉴스 여기까지입니다. 중동 상황이 진짜 하루하루 다르게 변하고 있어서 내일도 업데이트가 많을 것 같아요. 영상 끝까지 봐주신 분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해몽성이 더 열심히 뛰겠습니다. 구독이랑 알림 설정 아직 안 하신 분들도 지금 바로 해주시면 내일 아침 뉴스도 제일 먼저 받아보실 수 있어요. 내일 또 뵙겠습니다.